네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금 출처 소명이 불분명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갑자기 큰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이 됐어요. 근데 그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FI를 통해 보고된 현금의 입금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탈세 혐의하고 연관이 될 텐데,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을 해보니 다른 세금의 탈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현금 입금 출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 때문에도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의 입금 출금이 명의를 알 수 없는 차명으로 인한 부분으로 행해졌을 때, 그때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세무조사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는 네. 네 가지 부분을 생각해보면 꼭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관련된 뭐 이야기 같아요. 예,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는 거는 무조건 조사받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불분명한 출처라든지 아니면 탈세 혐의가 연결된다든지 뭐 잦은 거래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뭐 사용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입금이나 출금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것을 피하는 게 가장 좋으신 건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입금하거나 출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빙을 꼭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일이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는 몇 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불가피하게 고액의 현금이나 출금을 출금이나 입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관련된 증빙을 꼭 보관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현금으로 증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설령 그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현금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필요하게 현금 거래를 하지 마셔라. 이런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고액의 현금을 거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셔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를 하실 수 있게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